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가 월경전 중흥을 잡으면 다이어트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택했느냐, 이제 다이어트 시즌이거든요. 날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름이 오면 이제 우리가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월경전 중흥하고 다이어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월경전 중흥만 잡아도 정말 살 안 찌게 할 수 있고 요요를 없앨 수 있고 다이어트 효율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자판을 보면서 같이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경전 중흥을 잡으면 다이어트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생리조절 다이어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가 무지무지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다이어트 할 때 월경전 중흥이 있게 되면 저는 다이어트 실패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지고, 또 요요는 거의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뭐냐, 월경전 중흥을 잡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5일 다이어트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한 달에 5일씩만 해도 저는 충분히 건강하면서 아주 좋은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5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당독소와 관련된 걸 해서 또 책까지 또 펴냈었고요. 거기에 생리 조절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되면 생리중을 없애는 다이어트가 되고 식탐을 없애는 다이어트가 된다. 만약에 생리전 중흥이 있다 그러면 생리를 시작하기 대략 일주일 전에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 있게 되겠죠. 생리전 증후군 전에 이제 생리가 만약에 끝났다, 생리가 끝났다면 사실 다이어트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냐? 생리가 끝나고 나서 5일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일 프로그램은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5일을 하고 나고, 그 다음에 그런 생리전 증후군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증후군을 없애는 것들을 5일 프로그램 할 때 같이 드시는 거예요. 같이 드시게 되면 생리전 증후군이 없으면서, 그러면 요요도 없고 살은 더 잘 빠지고. 그러니까 이 생리전 증후군이 있을 때 만약에 5일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생리를 끝나자마자 5일 프로그램 하는 거는 차이가 어느 정도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생리를 끝나고 나서 다이어트 할 때 만약에 3kg가 빠졌다, 5일 만에 3kg가 빠졌다면 생리전 증후군이 중복될 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마 1.5kg도 빠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욕을 조절하는데도 엄청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생리의 주기에 따라서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이어트의 성패에 아주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이어트의 성공 열쇠가 식욕 조절,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욕 조절제를 먹어도 향정이든가 시기를 조절하는 이런 싹센다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고 과연 되느냐? 이거 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리바운드 되죠. 이게 강제로 식욕을 조절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식욕 조절을 이렇게 해서 식욕 조절했는데 다이어트 했는데 성공했을까 과연? 그럼 요요는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그 영향을 주는 키가 뭐냐? 생리전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이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의 하나가 되고 다이어트 요요 원인의 하나가 된다. 그래서 생리전에 우리가 먹는 거를 끊을 수가 없죠. 거의 강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식탐이 생기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분명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닌데 이런 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이런 걸 피하기 어렵죠. 날씬해지는 때와 생리주기 보면 난포기 때, 저온기 때는 날씬해지는 때고 황체기 때, 고온기 때는 전혀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생리전 일주일 전에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100% 실패를 한다. 그럼 언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생리 기간이 끝나고 난 요 배란대기 요 때가 다이어트. 5일요법을 그래서 바로 요 때 하라는 겁니다. 요 때. 이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5일요법을 요 때 하고 요 황체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해지게 되면 다이어트는 저는 100% 성공할 수 있다. 생리 주기 단계별 신체 변화죠. 생리 전 단계, 생리 전 증후군이 있을 때, 생리 전 증후군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게 다시 이런 사이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게 생리주근이 심하면 이게 이쪽으로 가지를 않고 그냥 이것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1057명을 가지고 여성분들은 항목별로 월경전 증후군 증상을 유병률을 봤더니 식탐이 세 번째예요. 가장 큰 게 뭐냐? 센시티브한 거죠. 뭐 예민해진 거죠. 근데 식탐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 얘기면 10명 중에 3명은 뭐 식탐으로 이런 분들은 이게 거부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100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요요도 100이면 100 다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월경전 증후군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홀그레인이 있죠. 완전 곡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는 거가 월경전 증후군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임상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증상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신체적인 증상이나 여러 행동 모든 항목에서 다 개선이 되더라. 시기만 바꿔도 개선이 되고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식사를 할 때 뭐부터 먹느냐? 이런 거 허브라든가 스파이스라든가 아니면 야채 같은 거 아니면 바다 생선 같은 거라든가 시푸드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식품들은 매일 매 끼니마다 먹으래요. 이걸 매 끼니마다 먹고 그 다음에 이런 딴 홀그레인이라든가 해산물이든가 생선이든가 가금류든가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먹는 거고, 매일 먹는 것은 우리가 야채라든가 홀그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콩가루라든가 유제품이든가 아니면 두부든가 이런 장류라든가 청국장이든가 계란이든가 삶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일 드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위클리로 드셔도 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떤 거냐? 아까 했죠. 달콤한 거, 설탕 많이 들어있고 과당 많이 들어있는 것들,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나를 잡아놓고 이렇게 딱 한 번 먹는다든가 이럴 때 그 정도. 그래서 먹을 때도 이런 위주로 먹고 이런 거는 맨 나중에 살짝만 먹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좀 달래주는 이런 형태의 식사 순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위에 빨간색이 있는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포만감이라든가 당지수가 올라가고 염증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밑에 쪽이 메인이 돼야 되고 위쪽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먹는 순서도 이 밑에 걸 위주로 먹고 위에 거는 맨 나중에 입가심할 때 살짝 해서 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의 영양요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 같은 방법을 취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에 좋은 그런 소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효모 추출물, 그 다음에 녹은 추출물 같은 거, 캐럿 추출물, 밀베아 추출물, 보라지 오일, 트립토판, 아민산 같은 거, 비타민 D, 비타민 아마 6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영양요법들,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영양요법들을 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월경전 증후군에 생기면 아까 보시게 됐지만 생리가 끝나고 하다가 월경전 증후군 때 식탐이 나와서 살이 살짝 쪘다가 끝나고 원래 이렇게 되죠.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일 때 예를 들면 살짝 살이 쪘다가 건강한 사람들도 똑같이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월경전 증후군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갔다가 살이 찌면 이것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됐다가 다시 또 월경전 증후군이 오면 또 올라갔다가 또 그대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살이 계속 조금씩 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도 계속 이렇게 살이 찌는 것이 뭐냐?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나 월경전 증후군이 심한 사람이나 결국 이 고비를 못 넘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고비들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런 영양요법들이 이제 필요하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한 거는 이런 월경증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순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당독소 임상연구회에 속해 있는 약사님들이 계세요. 그 약국에 있는 약사님들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들었고 또 다이어트 하고 나서 요요가 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과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약사님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저희 메타센 세라피틱스 홈페이지에 가면 약국 지도가 있어요. 약국 지도가 있으면 그 주변에 본인이 살고 계신 주변에 어떤 약국이 있는지 보면 거기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참고해서 가지고 약사님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담받게 되면 올 여름에는 정말 다이어트도 쉽게 하고 또 요요도 없이 또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 내용이 또 유익할 수도 있고 또 해당이 안 되실 분들도 계신데 이게 또 주변에 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친구분들한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도움이 되기 위한 그 자료라고 만약에 생각되신다면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